자, 기본서에서 앞에 목차 가보세요. 자, 목차에서 차례. 자, 차례 가시면 일단 자, 출제 비중을 좀 잠깐 설명할게요. 자, 파트 1인데, 자, 파트 1은 자, 문제가 두 문제에서 한 4개 나옵니다. 일단 뭐 비중이 이제 많지는 않는데, 자, 파트 1에서 이제 나오는 자, 중요한 파트가 있겠죠. 자, 그 파트는 자, 어디냐면, 자, 교재에서 아까 이제 차례 있죠? 7페이지. 자, 7페이지 가시면, 자, 오늘 공부하실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통치행위. 자, 통치행위하고, 자, 챕터 2 있죠? 그 챕터 2에서 제 4절까지는 별로 안 중요하고, 제 5절. 자, 5절 가시면 법치행정원리. 자, 법치행정원리의 별표 3개. 자, 아까 통치행위지? 자, 통치행위 별표 3개. 자, 다음 가시면, 자, 제 7절. 제 7절에서 행정법의 1번 원칙인데, 자, 별표 3개, 여기도. 자, 행정법의 1번 원칙은 출제가 꽤 잘 됩니다. 거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행정법의 1번 원칙 중에서, 자, 2번 있지? 2번 가시면 평등 원칙하고 행정의 자기 구속인데, 행정의 자기 구속이 잘 나와요. 그거하고 출제가 가장 잘 되는 것은 신뢰보 원칙. 신뢰보 원칙. 자, 신뢰보 원칙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서 이제 제 8절. 자, 8절에서 행정법 효력 있지? 자, 그래도 중요하고.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챕터 3. 자, 챕터 3에서 자, 제 3절 있죠? 제 3절 가시면 행정법 관계 당사자. 자, 그게 있고, 제 4절. 자, 4절에 별표 3개 하시고, 공법관계, 사법관계지? 자, 공법관계, 사법관계. 자, 출제 잘 됩니다. 자, 판례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제 6절. 6절도, 자, 별표 3개. 자, 6절. 자, 6절에 이제 행정법 관계 내용이라고 해서, 자, 이제 개인적 공권이 나와 있지? 그 개인적 공권이 중요하고요. 자, 제 8절에서 특별 권력 관계도 가끔 나오고, 자, 다음, 자, 10페이지. 자, 10페이지에서는 자, 행정사항에서의 법률권과 법률 사실이 있지? 거기서 이제, 자, 중요한 것은, 자, 제 6절, 신고 파트. 자, 신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신고 별표 3개. 자, 다음에 이제 5절도 가끔 나와요. 문제에서는. 자, 다 나오지만. 자, 그런 게 중요하고, 자, 다음에서 이제 파트 1이지? 자, 다음 페이지에서 파트 2. 자, 파트 2 행정작용법. 자, 행정작용법인데, 행정작용법은 출제가 가장 많아요. 여기서 행정작용법에서 자, 출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될 때는 10문제까지. 파트 2가. 그래서 이제, 자, 지금 설명드리는데, 그 처음 공부하신 분, 1순환. 자, 1순환 공부하신 분은 파트 2에 집중하시라고. 파트 2에. 자, 집중하시고, 자, 이제 물론 나중에 공부했을 때 가장 어려운 파트가 어디냐? 가장 어려운 파트는, 자, 파트 4에서 4편이지? 4편 중에서 행정 구제 파트 있지? 행정 구제 파트 중에서 행정 소송이 제일 어려워요, 물론. 행정 소송 어려운데, 자, 그래서 나중에, 자, 점수가 좀 잘 나오시려면 행정 구제 파트 중에서 소송 파트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일단 행정 구제 파트에서 소송이 중요해, 물론. 중요한데 걔는 두 번째 이상 공부하신 분이 집중하실 파트고, 처음 공부하실 파트는 행정작용법. 행정작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기본반 수업이라서, 저희도 이제 수업은 어디에서 많이 하냐면, 행정작용법에서 많이 합니다. 수업을. 여기서 많이 할 거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행정작용법은 전체 다 중요해요. 자, 전체 다 중요하니까, 자, 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자, 다음에서 이제, 자, 파트 3인데, 자, 그래서 파트 3는, 자, 출제 비중이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자, 파트 3. 자, 지금 15페이지. 자, 3문제에서 한 4개 정도 나올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 일반적인 경우는 한 3개 정도 나와요, 문제가. 자, 일반적인 경우는 한 3개 정도, 2문제에서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출제가 잘 될 때는 4개가, 자, 4문제가 나올 수 있고, 자, 근데 뭐 한 파트에 비해서 일단 비중이 많지는 않지, 그지? 많지는 않고, 자, 파트 3는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거기는. 자, 다음에서 이제, 자, 쭉 넘어가셔서 행정구제 파트. 자, 행정구제법인데, 행정구제법 중에서 일단 크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행정구제법 중에서 첫 번째가, 자, 챕터 2 나와 있죠. 행정상 배상. 행정상 손해배상하고,
챕터 3 가면 행정상 손실보상. 자, 손실보상하고, 자, 다음, 자, 챕터 5. 자, 심판. 행정심판하고, 자, 행정소송. 자, 그게 나올 텐데, 일단 뭐 비중 말씀드리면, 자, 행정상 배상이지? 행정상 배상은 한 문제에서 한 2개 나오는데, 자, 뭐 출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출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2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다만 이제 그동안의 출제 경향을 파악해 보면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문제는 배상 파트에서 한 문제. 자, 보상이지? 자, 보상 파트는 출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물론 여기도 보상 파트. 자, 보상인데 올해는 손실 보상이 안 나왔어요. 문제가 국가제도 안 나왔고 지방제도 안 나왔습니다. 보상 파트가. 그래서 이제 손실 보상이 안 나왔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한 개 정도 나온다. 그치? 그래서 이제 아까 자, 손해배상하고 보상 파트에서 한 문제씩 나온다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자, 출제가 가장 잘 되는 파트는 아까 심판소송이지. 행정심판소송 있지? 자, 거긴데 행정심판소송은 문제가 4문제에서 자, 4문제에서 7문제가 나옵니다. 4문제에서 7문제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자, 작년과 올해는 한 6문제 정도. 자, 행정심판소송에서 6문제. 자, 그래서 이제 심판소송에서 6문제면 꽤 많이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결국 어디겠어요? 결국. 자, 결국 출제가 가장 잘 되는 것은 아까 어디에서? 파트 2. 행정작용법하고 자, 또 한 가지가 심판소송이지. 그치? 그 2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문제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 자, 파트 1을 할 건데, 자, 파트 1이 아까 봤듯이 좀 뭐 2문제에서 4개 나오니까 많이 안 나오잖아, 이게? 그치? 자,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많이 안 나와서, 자, 파트 1을 좀 빨리 가고 싶은데, 저는 빨리 끝내고 싶어요, 파트 1을. 그치? 근데, 자, 파트 1에서 뭐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잡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파트 1이. 자, 근데 일단, 자, 파트 1에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자, 다만 이제 아까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것 중에서 오늘 공부하실 내용 중에서 뭐가 중요해요?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 중에서는 아까 통치행위하고 법치행정원리 2가지. 자, 그 2가지하고 자, 아까 쭉 넘어가셔서 아까 자, 7절. 뭐 7절 가시면 행정법 1번칙. 그치? 자, 뭐 그런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그러면 자, 다시 이제 기본 수업 본문. 자, 본문에서 어디 가시면 되냐면 자, 3페이지. 자, 3페이지 가시면 나와, 3페이지. 자, 3페이지에서 일단, 자, 챕터 1이잖아요? 자, 챕터 1 제목 뭐야, 지금? 챕터 1 제목이 행정법이야, 행정이야? 행정이지, 그치? 행정이야. 자, 이거 생각해봐. 만약에 시험 과목이 과학이다, 그쵸? 자, 시험 과목이 과학이지, 과학? 자, 과학이면 어디까지 시험 범위야? 과학이면 물리까지야? 화학까지야? 생물까지야? 지구과학이야? 어디까지? 어디까지 과학이에요? 처음 범위가? 선택 안 해서 모르겠어요. 여튼, 그치? 근데, 자, 시험 과목이 과학이면, 자, 과학이면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인지를 딱 정해줘야지 공부할 수 있지? 그렇잖아, 그쵸? 자, 그럼 생각해봐. 자, 국가작용. 자, 대한민국 국가작용이지? 국가가 하는 작용에는 행정만 있겠어? 자, 법을 집행하는 행정만 있는 거야? 아니면 법을 만드는 입법도? 입법, 행정사법 있죠? 입법, 행정사법 있을 거야. 그치? 아, 그러면 어디까지가, 자, 어떤 게 행정이고, 어디까지 행정의 범위야? 일단 범위를 딱 정해줘야 공부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야, 지금. 자, 지금 챕터 1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자, 자, 보세요. 크게 국가작용이지, 이렇게. 자, 크게, 자, 국가작용과 관련되었고, 자, 이 작용에는, 입법작용, 입법은, 자,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지? 입법작용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행정법이지, 입법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치? 그렇잖아, 지금. 그러면, 입법까지 공부할 거야. 얘는 빼야 돼. 얘는 빼야지, 그치? 그렇잖아, 지금. 자, 입법. 자, 사법. 자, 사법이지? 자, 사법인데, 뭐, 사법법 합니다, 사법법. 자, 이 사법법은 재판에 쓰이는 법이야. 재판할 때 쓰이는 법. 뭐 이런 거지 뭐.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 자, 민사소송법. 우리가 지금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자, 포함시켜줘야 돼, 빼야 돼? 빼야 되겠지, 그치? 그렇잖아, 그치? 입법, 자, 사법, 행정이 있지, 행정. 자, 행정 있어. 자, 근데, 자, 학자들이 이제 행정을 넓게 봐. 넓게. 자, 넓은데, 자, 넓게 본다는 것은 일단 뭐 한자로 광이, 그쵸? 자, 뭐 광이라고 해서 넓은 광, 자, 넓은 광자. 자, 광이. 자, 광의로 보는 거야, 광의, 그치? 그래서 행정을 자, 넓게 광의로 보는 거야, 광의로. 자, 광의 행정. 이게 있지? 근데 요 광의 행정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 여기 안에는. 자, 다시 두 가지가 있어갖고, 협의 행정. 좁은 의미. 자, 좁은 의미 행정이 있어, 이렇게. 자, 이게 있고, 자, 또 한 가지는, 자, 또 한 가지가 통치행위.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렇게. 통치행위. 그치?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법이잖아. 입법은 법을 만드는 거고. 자, 사법 뭐야? 사법은, 자, 이제 우리가 법을 잘못 집행했을 때, 자, 법원이, 자, 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주는 거지? 자, 사법이지? 행정은 그러면.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거지, 공무원이? 자, 법 집행이 행정 아니겠어요? 그렇잖아, 지금? 자, 한 가지 예를 들게. 행정은, 자, 공무원이, 자, 공무원 측에서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이제 행정인 거야, 이게. 그치? 예를 든다면. 그치? 근데 이제 이 법 집행을 잘못한 거야. 자, 위법이지? 예를 들면, 자, 세무서장 있어. 자, 이 서장이 A한테 지금 A한테 세금 부과하겠지. 자, 세금 부과합니다. 자, 과세처분. 자, 세금 부과하지? 자, 근데 그냥 부과하겠어?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법에 있는 대로? 법을 집행하겠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 이제 세법이 있어. 자, 세법이 있는데 이 법에 가보니까 자, 세율이 10%야. 그렇죠? 자, 세율이 10%인데 세무서장이 법을 잘못 집행해서 A한테 15%를 부과했다는 거지, 세금을. 그치? 이런 경우라면 이 세금, 이 법 집행이잖아. 이 법 집행이 적법이에요? 법을 어겼어? 법을 어겼지? 어겼으니까 자, 10% 부과하면 예컨대 100억이야. 100억 내면 돼. 그치? 15% 부과하니까 자, 세금을 150 부과한 거야, 지금. 부과했지? 그러면 돈 많으니까 50억 더 주면 되지? 국가한테?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법 집행을 잘못했으니까 소송해야 돼. 과세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소송하겠죠, 여기서? 그렇잖아? 자, 결국 행정법 이거야. 행정법은 공무원이 법을 잘못 집행해서 날 침해했을 때, 저 이 법이지? 자,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하는 것이, 자, 구제하는 것이 행정법인 겁니다, 결국.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행정은 뭐 한 거라고 지금? 행정은 법을 집행한 거야. 그치? 근데 이거 봐봐. 자, 통치행위지. 통치행위. 얘는 뭐 한 거냐면, 통치행위라는 것은, 자, 대한민국, 자, 최고 권력자가 있어. 자, 누구겠어요? 자,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대통령과 국회겠지, 뭐. 그렇지? 근데 대통령이, 자, 지금 남북 정상회담 했어.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자, 김정은하고 남북 정상, 자, 회담했다. 그렇지? 법에서 이거 하래? 헌법 이거 하래? 나와 있어 하라고? 법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법에 안 나와 있지. 안 그래요? 아, 그러면 대통령이 뭐 한 거야? 법 집행한 거야? 아니지. 남북 정상회담은 법 집행이 아닌 거잖아, 이게. 법을 집행한 겁니까?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 대통령이 자, 민족의화학과 평화주헌법을 실현시킨 거야. 다양한 이해관계를 자, 지금 조정해갖고, 그렇지? 자, 평화주헌법을 자, 실행하려고 지금 자, 민족과의 화합을 추구한 거지? 이것은 지금 법 집행인 거야? 대통령 정치행위야? 정치행위지. 그치? 정치행위야? 그러면 이 정치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치한 것에 대해서 일개 판사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 법원에, 그렇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냐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은 그냥 역사적 평가인 거야. 역사적 평가인 거고, 나중에 뭘 통해서? 나중에 이제, 자, 정치적으로, 누가? 정치적으로 국민이 판단해서 다음 선거를 통해서 판단해 주겠지. 그치? 안 그래? 아, 그러면 이 정치행위는 소송을 통해서 굳이 안 되잖아, 이거는. 소송을 통해서 굳이 안 되지는 법원에 소송 안 돼, 이거. 그쵸?
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자, 구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굳이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 지금? 안 그래요? 그러면 통치행위를, 이 통치행위를, 자, 공부하겠다. 우리는 통치행위는 법집행도 아니고, 대통령 정치한 거고, 나중에 선거를 통해서 판단할 거고, 하기 때문에 행정법상에서는 심사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행정법상에서 심사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공부해야 되겠어. 행정법에 영역에서 빼야 돼. 빼야 되겠지, 그치? 그렇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할 거냐는 거지, 어디까지, 그쵸? 어디까지 공부하냐면, 행정법의 범위야, 범위는 일단 국가자금 중에서 입법 빠질 거 아니야. 빠지고, 자, 사법 빠지고, 광의 행정 중에서 통칭이 빼버리고, 그치? 남는 나머지가 이제 얘가 행정법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거지, 그치?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목이 뭐야? 챕터 1 제목이. 챕터 1 제목. 행정. 왜 공부하는 거야? 어디까지 행정이냐고. 어디까지가. 범위. 어디까지 행정이냐, 그치? 그래서 아까 보시면 1절이 행정의이지? 자, 2절은 통치행위지? 아까 목차에서, 그치? 항상 여러분은요, 공부하실 때 목차를 옆에 놓고 공부하시는 거야, 항상. 목차를 뭐 찍든지, 그치? 아니면 복사든지. 그치? 목차가 뭐겠어요? 어디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지하철 타서 지하철 탔는데, 어디까지 왔어, 지금? 어딜 가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 노선도를 봐야 될 거야, 노선도를. 안 그래요? 아까 목차가 뭐겠어? 노선도지, 뭐. 노선도. 근데 뭘 공부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이거 공부하는 거네, 지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막연히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그죠? 막연히 공부하시라고 책하고 대화를 하셔야 된다고. 책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죠? 어디 공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괜찮아요. 좀 더 정확하게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공부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설명해 보는 거야. 오늘 공부했지? 오늘 공부했잖아. 그래서 집에 와서 막 줄줄 되는 거, 엄마 앞에서, 그지? 이런 걸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저 가서 이제 누나한테, 저 오빠한테 이렇게 설명해 보는 거야, 설명해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야, 지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치?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목차 보시면서 공부하시라고, 그치? 근데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어? 지금 행정법 서론 중에서, 아까 챕터 1, 제목은 행정. 행정이면 어디까지 행정이냐, 그치? 하는 거야, 지금. 자, 행정의 범위를 딱 정해줘야지 공부할 거냐, 지금. 그래서 아까 이제 행정은 입법 빠지고, 자, 사법 빠지고, 광의 행정 중에서 통칭이 빼고, 남는 나머지가 행정법 연구 대상이다 하는 거야. 뭔지 아시겠지? 자, 그런 거고. 그러면, 자, 행정 연구할 때, 아까 보세요. 자, 기본서에서, 자, 지금 뭐가 제일 먼저 나왔어? 기본서에서, 지금 목차 중에서, 자, 아까 보세요. 본문. 자, 본문 가시면, 그 본문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 뭐야, 지금? 제일 먼저 나온 거. 행정의에서. 권력 분립이지. 자, 권력 분립 제일 많이 나왔어. 자, 제일 먼저 나왔어, 지금. 그치?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종전교재는 권력 분립을 권력 분립에 대해서 써놨는데, 안 나와서 내가 빼버렸어, 그냥. 안 나오면 공부할 필요 없잖아. 자, 그래서 빼버렸는데, 자, 이거야. 자, 뭐만 하시면 되냐면, 권력 분립 자체 등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 그치? 다만, 자, 과거의 군주정이야. 자, 과거에 17세기, 18세기지? 17세기, 18세기는 절대왕정이잖아. 절대왕정에서는 군주정이지? 군주정. 그치? 근데 이 군주정에서 어때? 이 군주정에서는 크게, 자, 입법도 군주 거고, 행정도 군주 거고, 사법도 군주 거지. 다 군주 거야. 그치? 그렇잖아, 지금? 그러면 다 내 거야. 그쵸? 다 내 거면 이거 분리할 수 있어? 분리할 필요가 있어. 다 내 거니까 분리 안 해. 분리하지 않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군주정에서는 행정이 없었어? 행정이 없었어요. 행정은 존재했어. 행정은 존재했지만, 입법, 행정, 사법이 다 섞여 있으니까, 행정이 어디까지인지 범위가 없잖아, 지금. 범위가 없으니까. 섞여 있어. 섞여 있는데 어떻게 연구를 해? 연구할 수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군주정에서는 행정은 존재했지만 연구할 수 없었지. 왜? 섞여 있으니까 이게. 다 군주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 프랑스 대혁명이지?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생기면서, 자, 프랑스가 이제, 자, 정치 체제가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뀝니다.
자, 군주정에서 공화정 바뀌었잖아, 이렇게. 안 그래? 자, 공화정 뭐야, 공화정? 공화정이다. 자,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뭐예요? 헌법 1조인데, 1조는 알아야지. 그치? 1조 정도는 헌법인데, 그치? 자,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치? 민주공화국이다. 해석해봐. 민주니까 국민이 주인이고. 자, 공화국이다. 공화국은 법에서 얘기할 때는 왕이 없는 나라다. 왕이 없는 나라다. 우리 왕 없잖아. 그치?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왕이 없어 우리는 그렇죠? 자, 왕이 없고 누가 주인이야?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과거에는 군주정이잖아. 이 당시 프랑스에서 자, 군주였던 루이 16세, 그렇죠? 자, 루이 16세가 있었지? 자, 그래서 뭐 했어 이제? 근데 프랑스 시민들이 프랑스 대혁명 일으켜갖고 루이 16세를 죽였잖아. 얘를 당도도에서 죽여버렸지? 왕을 죽였어. 왕을 죽였으니까 이제. 자, 프랑스는 이제 군주가 없잖아, 이제? 군주가 없고 누가 주인이다? 시민이 주인이지. 자, 시민이 주인이니까 프랑스는 이제 군주정이야, 공화정이 된 거야. 공화정이 된 거죠, 프랑스는. 그렇잖아? 근데 공화정에서 이 당시 이제 부르주아들, 시민들, 자, 지금 뭐야? 지금은 시민 세력이야, 지금 국민이야, 그냥. 지금 국민이겠지? 그렇잖아요? 자, 얘가 주인이야, 이제 얘가 주인. 얘가 주권자, 주인이지? 주권자지? 그렇잖아? 자, 그래서 이제 국민, 지금 얘기하면 뭐 국민이지, 국민. 자, 국민 주권자야. 그렇잖아? 근데, 자, 다시 보세요. 자, 다시. 자,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자, 뭐예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왜? 국민이 주인이잖아. 자, 대한민국 왜 존재하는 거야? 누굴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아니지. 대한민국은 주인은 국민이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대한민국은. 그지?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이, 자, 대한민국의 정통성이야. 그치? 이 국민이 주인이니까 이 국민이 권리를 갖고 있는 거야. 그치? 권력을 국민이 갖고 있겠지. 이 국민이 뭐야? 이 국민이 권력의 정통성이지. 그치? 주인들. 자, 이런 상태에서, 근데, 여기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대한민국 주인이야? 아니지. 그쵸? 얘는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민에게서 권력의 전례가 된 그냥 머슴들이지. 머슴들.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응? 국민의 주인, 머슴들. 그렇잖아요? 자, 근데 생각해봐. 머슴이 주인인데, 자, 같이 할게. 자, 국민이 주인이고, 아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담당자는 머슴들이잖아, 머슴들. 안 그래요? 근데 상상해봐. 머슴이 너무 힘이 세. 머슴이 너무 힘이 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을 우습게 알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국민은 국가 권력한테 어때? 국가 권력한테 추상같이 엄해야 되는 거야. 그치? 안 그래? 만약에 머슴이 강해지면 만적이 난 일어나겠지만? 그럴 거 아니겠어, 지금? 그러니까, 그쵸? 머슴의 권력이 커지면 안 돼. 그쵸? 자, 커지면 주인을 우습게 알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 국가 권력이 커질 수 없게 뭐 한다고, 이제? 국가 권력이, 자, 상호 견제하면서 국가 권력인 전례된 권력이 커지면 주인을 우습게 알아. 주인 막 침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커질 수 없게 권력을 나누는 거지.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서로 견제시키면서 커질 수 없게 막는 거야, 지금. 자, 이게 뭐라고? 권력 분립. 근데 권력 분립이 생겼잖아, 이제? 권력 분립이 생기면서 어떤 결과가 생겼어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분리했지, 이제. 과거의 군주정은 분리했어? 섞여 있어? 섞여 있었지. 공화정은 분리했지. 자, 분리했어. 행정 분리했잖아.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이제? 행정을 분리했으니까 행정을 연구할 수 있지. 안 그래? 그러면 행정을 연구하려면 일단 행정을 분리해서 행정을 입법권하고 사법권하고 분리해야 연구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을 연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권력 분립인 거지. 뭔지 아시겠죠? 이건 틀린 거야. 봐봐. 행정을 연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성모법주의다? 아니지. 행정법은요, 불문이 존재합니다. 불문법도. 그치? 그러니까 행정을 연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성모법주의인 거야? 권력 분립인 거야? 권력 분립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기본서에서 질문이 나오잖아, 지금. 권력 분립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된다고? 우리 수험생이잖아. 어? 권력 분립 자체가 나오겠어, 문제? 물론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어. 나올 수 있겠지, 물론. 그렇지? 근데 잘 나오겠어? 거의 안 나오겠어? 거의 안 나오겠지. 왜?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행정법과 관련된 중요한 이론이 아니잖아. 그렇지? 뭔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뭐만 하시면 돼? 그냥 행정을 연구하려면 행정을 연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권력 분립이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지? 더 잘 것도 없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다음에서 이제 자, 행정이 무엇인지 쭉 나와 있는데 잘 안 나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보시고 이제 아까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통치행위. 자, 걔가 중요하지? 통치행위가. 그래서 이제 자, 통치행위인데 왜냐면 관련 판례가 엄청 많아 지금. 그렇지? 자, 교재에서 자, 10페이지. 자, 10, 11, 자, 10이다 판례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판례가 많은 분야에서 항상 나옵니다, 문제가. 이해하셨죠? 자, 지금부터 이제 통치행위. 자, 볼게요, 통치행위. 자, 통치행위인데, 아까 보세요. 자, 대한민국은 국가 권력이, 자, 아까 뭐 있었어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있어. 그치? 입법권 담당자 누구야? 국회지, 국회. 행정권 담당자는? 헌법상에서. 헌법상 행정부. 누구야? 행정부. 헌법상 행정부 누구야? 행정부. 대통령과 정부. 응? 대통령과 정부 행정부입니다. 그치? 자, 다음 사법부 뭐 있어요? 사법부는 법원과 헌재. 그치? 자, 이게 있겠지? 그렇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격인데, 자, 생각해봐. 자, 성격과 관련돼서, 자, 국회하고 대통령이잖아. 국회하고 대통령 뭐 해요? 응? 자, 국회하고 대통령은 국회는 뭐 많이 하지. 많은 일 하잖아. 어? 법률 만들고, 그렇죠? 법률도 만들고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기도 하고 견제하면서, 그렇지? 자, 그거 합니까? 아니면 국회는 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야. 다양한 이해관계를 저렇게 조정해주는, 자, 해주는 정치도 하겠지.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자, 국회가 정치를 하겠지. 정치도 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대통령도 뭐예요? 대통령도 업무가 되게 많잖아. 그치? 안 그래? 근데 대통령도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자, 국민의 어떤 이해관계를, 자,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자, 조정하고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정치를 하겠지? 대통령도. 그러면 국회하고 대통령은 법도 집행하지만 정치도 하겠지. 그치? 정치하는 정치기관이지. 정치기관. 근데, 자, 아까 법원이야. 법원은 정치예요? 법원이 정치하려면 정치판사 나오지. 정치판사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 하잖아. 정치검사, 정치판사. 그치? 자꾸 이제 중립적인 법원과 검사가 정치에 개입하면 이게 어때요? 재판이 공정해져. 자꾸 정치화돼. 자꾸 정치화되면 자, 법정서 재판을 공정히 합니까? 자꾸 권력의 편이 들어. 권력의 편이 들 수밖에 없잖아. 그치?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뭘 논의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제 재판을 공정히 하기 위해서 뭐 하자, 그냥. 그런 말 하잖아. 그쵸? 판사도 선거하자. 선거를 뽑자. 그치? 그런 말 하고 있어,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법원은 정치 안 하지. 자, 법원은 정치하는 거야. 법원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중립기관이지. 중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이 법원이잖아, 이게. 안 그래요? 이게 법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권력분립상 처음부터 법원은 정치 문제에 개입할 수 없잖아, 지금. 개입할 수 없는 한계 존재한다, 처음부터. 그치? 자, 그런 거고. 자, 근데, 자, 봐봐. 자, 요 갑이 있어. 요 갑이 있는데, 내가 갑을 바꿔볼게. 일반 국민한테 국민. 이 국민을 침해한 거야. 지금 누가 침해했어? 이 국민 권리를 누가 침해했어?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면서? 공무원이 법을 잘못 집행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아까? 소송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여기는, 자,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면서 침해한 거야? 아니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국회하고 대통령 정치하면서 침해했겠지. 정치를 하면서. 그치? 그치? 얘를 침해한 게 정치야, 정치. 정치가 침해했지? 그렇잖아? 자, 침해당했어, 이제. 갑이, 국민이 침해당했지? 자, 뭐합니까, 이제? 자, 요 갑이
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거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재판해 주겠지? 근데 법원이 재판하려면 뭘 해야 돼? 정치에 개입을 해야 돼. 그치? 근데 법원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게 아니잖아. 근데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법원이 재판이 공정해져 정치화돼. 정치화돼. 그치? 정치화돼서 뭐합니까? 이제 정치화돼서 하나의 편을 들어야 돼, 지금. 그럴 거 아니겠어요? 법원이 정치화되니까 뭐야? 쉽게 얘기하면, 그쵸?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쵸? 우리가 이제 뭐 민주당 편을 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 편을 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법원이 정치화되면, 법원이 정치화되면 권력 편에 서야 돼, 지금. 그렇잖아. 그러면 재판이 공정해져요? 공정치 않아져요? 공정치 않아지지. 그치? 그러니까 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해서 재판을 해줄 수 있냐고 하는 거야, 지금. 뭔지 아시겠지? 근데 만약에 법원이 개입하면 정치화 되니까 재판이 공정치 않게 돼.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개입 안 하면 또 국민을 구제할 수 없어. 자, 딜레마에 빠졌어, 지금.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개입해서, 재판해주라라는 견해가 있을 거고, 또는, 법원이 개입하면 법원이 공정치 않게 되니까 개입하지 말라는 견해가 있겠지? 그렇지? 근데 법에서 정치 문제는 법원이 재판을 해주지 말라는 조문은 없어. 법의 조문은 없어. 자, 결국 무슨 문제냐면, 항상 법이 없을 때는 학설과 판례가 해석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것이 정답이 있겠어요? 정답이 있는 거야? 견해 대립하겠어? 대립하겠지. 그치? 그래서 아까 통칭이지? 자, 통칭이 뭐야? 통칭이 개념, 지금부터. 개념. 자, 지금부터 국어 실력. 국어를 잘하셔야지 법을 잘합니다. 그치? 자, 다시 할게. 자, 통칭의 개념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고도의 정치행위지. 아까 누구? 대통령과 국회 같은, 고도의,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지? 최고 권력자의, 대통령과 국회에서 정치를 한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정치행위가, 이게 정치만 있는 거야. 지금 법원서 재판할 법률적 판단 문제가 같이 있어. 법률적 판단 문제가 같이 있다고, 이게. 그치? 법률적 판단 문제가 같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야.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정치화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 판단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게 정치 문제면 법원은 재판하지 말라고. 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고. 법원은 사법심사하지 말라고. 바꿔 얘기하면 사법부가 심사하지 말라고. 자,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다, 심사할 수 없다. 자, 법원은 심사할 수 없다. 그렇죠? 심사할 수 없다. 그렇죠? 심사할 수 없다까지가 통칭이지. 개념을 본다면.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할게. 자, 통칭이 뭐라고? 통칭 개념. 아까 법률 용어 정의가 중요하잖아. 응? 자, 통칭이 뭐예요? 통칭이란 정치 문제하고 법률적 판단 문제가 같이 있을 때, 자, 법원은 정치 문제 등에 대해서 재판을 해줄 수 있다, 해줄 수 없다. 해줄 수 없다까지 통칭이라고. 해줄 수 없다, 그치? 이해했어요? 근데 법을 하지 말해? 자, 법을 하지 말해? 아니면 법이 없어?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이게 해줄 수 없는 거야. 학설 대립하겠어. 대립하겠지. 대립하니까 긍정하면. 자, 봐봐. 자, 통칭이 긍정한다. 무슨 의미야? 긍정해봐. 자, 통칭이 긍정설. 긍정하면 법원은 재판을 해줄 수 있다? 해줄 수 없다. 국어 실력. 자, 그 통칭이 뭐라고? 통칭이는 정치 문제하고 법률적 판단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은 재판을 해줄 수 없다. 없다고 통칭이야. 없다는 건 긍정하니까 해줄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나왔죠? 없다는 건 긍정하니까 긍정설이지? 긍정설이면 법원이 재판해줄 수 없다. 부정하면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걸 부정하니까 해줄 수 있다. 그치? 해줄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것이 이제 부정설. 그러면 긍정설은 자, 법원이 재판 못 해주잖아. 못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법원은 자, 공정하겠지? 그렇지만 문제점은 소송을 통해서 국민을 구제할 수는 없잖아. 구제 안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럼 부정설은 국민을 구제할 수 있어. 다만 법원이 정치화될 뿐이야. 그렇지? 자,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이 중에서 긍정설하고 부정설이잖아. 이 중에서 자, 통설 판례, 다수견의 다수설과 판례는 긍정설. 자, 다수설과 판례가 긍정설이니까 법원은 정치 문제 등에 대해서 재판을 해줄 수 없다. 이해하셨어요? 자, 긍정설 다수견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통책을 설명드렸는데 잘 이해 안 되시지? 자, 잘 이해 안 돼갖고 요 판례를 설명드리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요 판례. 자,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판례인데 제가 생각해봐. 자, 미국에서 루터 대 보든 사건이야, 이게. 자, 미국에서 루터 대 보든 사건. 그치? 이런 사건이 있었어. 그치? 여기서 이제 1800년대야, 지금 1800년대. 1800년대지? 이때는요, 선거할 때 한 명 한 표이잖아? 한 명 한 표가 뭐야, 이거? 무슨 선거 원칙? 보통 선거 원칙이지? 보통 선거 원칙. 근데 1800년대에는 이런 보통 선거가 없었어. 이 당시는 없어서 누가 선거하냐면 자, 미국에서 자, 로드 아일랜드 주가 있지. 이 주법에 따르면 선거는 재산이 많은 자가 선거할 수 있어. 재산이 있는 자만. 그치? 근데 재산이 없는 자는 선거할 수 없어.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일정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더 많겠지. 인구는, 그치? 그렇잖아? 근데 재산이 없는 자는 자기 대표자를 국회에 보낼 수 없잖아. 국회로 보낼 수 없으면 어때요? 뭐 법을 만든다든지 어떤 정책을 정할 때 항상 불리하겠지. 그렇잖아? 자, 그래서 뭐 한 거야? 그래서 재산이 없는 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을. 자, 한 개 정부 있지? 한 개 주가 있는데 종전 정부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한 개 주가 있지? 한 개 주가 있는데 종전 정부가 있었어. 이렇게 종전 정부가 있었는데 자, 뭐 한 거야 이제? 재산이 없는 자들이 반란 정부를 일으킨 거지. 반란 정부를. 그치? 일으킨 거야 지금.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종전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 반란 정부를 군대의 힘 갖고 진압해야 돼. 진압하겠지? 자, 군대 힘이지, 군대? 자, 군대가 투입되는 게 뭐야? 군대가 투입되는 거. 계엄령. 비상계엄. 그치? 자, 비상계엄이니까 이제, 자, 여기서, 자, 종전 정부가 계엄령 발표했겠지? 자, 계엄령 발표하니까, 종전 정부 군인이 보든이야. 반란 정부 군인이 루터인데, 그래서 이제 뭐 한 거야? 이 계엄령의 근거에서 보든이 루터의 집 가서, 자, 체포하게 된 거지. 체포하니까 이제, 자, 루터가 보든이 영장 없이 체포했다고 해서 자, 내 집에 불법 가택 침입했다고 해서 자, 형사법원을 고소하게 된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봐봐. 그러면 형사법원서 지금 뭘 심사해야 돼? 법원이니까 뭘 심사해요? 자, 보든이 불법 가택 침입죄가 유죄냐, 그렇죠? 자, 유죄인지 무죄인지 재판해야지. 형사법원은, 그렇지? 그러면 형사법원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재판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 왜? 이거 잡으세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하는 것은 정치 문제인 거야. 지금 형법상에서 범죄가 성립할지 법률적 판단 문제야. 얘는 법률적 판단 문제지. 그렇잖아? 그치? 근데 형사법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재판하려면 그 전에 뭘 해줘야 돼? 그 전에 할 일은, 아까 종전 정부가 발한 계엄령이잖아. 이 계엄령 합헌이야? 합헌이야? 유언이야? 유언이면. 자, 유언인 법에 근거한 계엄은 유언이니까, 자, 위법일 거고. 그렇지? 이런 경우라면, 자, 유언인 법에 근거해서 계엄령 발표했으니까 계엄이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영장 없이 체포한 것은 유죄겠지. 만약에 계엄이 합헌이면 무죄겠지. 그렇잖아? 근데 다시 그러면
종전정부 계엄령이 유연이야, 합헌이야? 이거 알려면 아까 보세요. 한 개 주가 있지, 이렇게? 아까 로드 아일랜드 한 개 주 안에 종전정부하고 반란정부가 있어. 그치? 이 두 개의 정부 중에서 어떤 정부를 주민이 지지합니까? 어떤 정부가 이 주민의 지지받고 있는 어떤 정부가 정통성 있는 정부인 거야, 이게. 그치? 자, 결국 무슨 문제? 결국은 정통성 문제로 가는 거지, 이제? 종전 정부하고 반란 정부 중에서 이 주민은 어떤 정부 지지하냐고, 어떤 정부를. 그치? 어떤 정부 정통성이냐고. 응? 한반도에서 대한민국하고 북한 중에서 어떤 정부 정통성이 있어? 북한이야? 우리 그러면 안 되지, 그치? 그렇잖아, 지금? 이것은 법률적 판단 문제인 거야. 자, 주민이 지지하는 거니까 정통성 문제니까 자, 얘는 그러면 성격이 뭐겠어? 정치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 정치 문제야, 지금. 그래서 만약에 자, 종전 정부가 정통성이 있으면 정통성 있는 정부가 발한 계엄은 합헌일 거고 보드는 무죄겠지. 그치? 만약에 종전 정부가 정통성 없으면 정통성 없는 정부가 발한 계엄은 위헌일 거고 보드는 유죄겠지. 그러면 형사법을 뭘 심사해야 돼? 형사법원이 어떤 정부가 정통성이 있는지 정치에 개입을 해야 돼. 그치? 자, 개입했다 생각해봐. 개입했어. 개입해갖고 형사법원이 종전정부 편 든 거야. 그치? 종전정부 편을 들었는데 만약에 전쟁에서 반란정부 이겼어. 어때 이제 그러면? 판사들 다 사형이지? 그렇잖아? 반란정부 편을 들었는데 또 종전정부 이겼어. 또 사형이지? 사형당할래? 사형당할래? 아니면 이게 정치 문제니까 외면할래? 이렇게 못 본 척할래? 정치 문제 형사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고. 응? 정치 문제에 개입할 수 없으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 형사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고. 이해하셨어요? 이게 통칭인 거야. 뭔지 아시겠지? 다시 말하면 아까 지금 이게 순수한 정치 문제인 거야. 정치 문제하고 법률적인 판단 문제가 같이 있어, 이렇게. 같이 있지? 같이 있는데 법률적인 판단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형사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거지. 형사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재판이 공정해져요. 재판이 정치화돼 버려. 재판이 정치화되니까 법원은 정치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 자기 뭐라고? 통치행위.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왜 개입할 수 없는 거야? 이유가 뭐야? 아까 보시면 이게 법에 나와 있다고 법에 없어서 학설과 판례가 대립한다고. 대립하죠. 대립하니까 이제 교재에서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자, 교재에서 8페이지. 자, 8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와요, 이제 여기. 8페이지에서 부정설, 자, 부정설, 긍정설 나오지? 자, 부정설, 긍정설 나옵니다. 8페이지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 부정설은 뭐겠어? 부정설은 정치 문제일지라도 법원이 개입해야 된다고. 재판할 수 없다.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그치? 자, 아까 긍정설은 정치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 법원은. 그치? 자, 개입할 수 없는 이유는 그거 나와 있지? 재량행위라서, 뭐 대권행위라서 쭉 나오는데 그 두 가지 견해는 별로 의미가 없고 지금은 자, 거기 자, 세 번째지? 권력 분립설. 세 번째 권력 분립설이 자, 판례하고 다수견의 입장. 자, 다수 판례 입장. 아까 보세요. 아까 정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 정치는 법원이 하는 거야. 아까 정치는 대통령과 국회야. 대통령과 국회가 하는 거지? 자, 그럼 법원은 정치할 수 없잖아. 아까 중립기관이지. 그러니까 권력 분립상 처음부터 법원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고. 그렇지? 이건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처음부터 법원 못 하는 거라고. 그렇지? 처음부터 법원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권력 분립상 법원은 정치문에 개입할 수 없다. 개입할 수 없으니까 법원이 재판을 해줄 수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자, 4번 가봐. 4번은 뭐예요, 지금? 사법부 자제설이지.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법원이 개입하지만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법원은 공정성과 중립성 이렇게 되니까 그냥 여기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사법부가 자제해서 안 하는 거야, 그냥. 사법부가 자제해서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일단 판례는 권력 분립설이 많아요. 다만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사법부 자제서를 취한 판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하셨나요? 그 두 가지 아시면 돼요. 두 가지 아시면 되고, 자 이제 다음 가시면 이제 자 9페이지지. 자 거기 이제 8페이지 9페이지 거기서 자 우리나라에서 통칭이잖아. 문제는 여기서 나오겠지 이제. 자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판례상에서 자 통칭이니까 심사하지 마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얘는 통칭이 아니다. 통칭이 아니니까 심사하라는 판례가 있었겠지? 그치? 자,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은? 통칭인지 아닌지. 판례마다 암기하시면 돼. 그래서 교재에서 거기 9페이지 가시면 나오잖아. 9페이지에서 자, 법원 판례 있지? 그 법원 판례 가시면 통칭이 긍정한 판례 나오잖아. 그치? 자, 통칭이 긍정했다. 무슨 의미? 통칭이 긍정했다. 법원이 사법심사 해줄 수 없다. 그치? 없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통칭 부정하면 법원이 사법심사 해줄 수 있다. 그치? 뭔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판례를 하나씩 하나씩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판례는 좀 쉬었다 할게요.